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안과에서 소아안과와 사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백혜정이라고 합니다. 학생 강의도 오랜 동안 해왔고 환자들도 많이 만나봤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하니 많이 떨리고 설렙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저는 편하게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으니까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 반응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소아사시는 꼭 치료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만나는 외래에서의 그 많은 엄마들이 모두 다 결국은 소아사시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편한 마음으로 얘기해 보고자 오늘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사시는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두 눈이 정면을 바라볼 때 동시에 두 눈이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꾸 눈을 옆으로 떠요. 아니면 눈을 계속 힘줘서 감아서 눈을 굴려요. 그런 건 사시가 아니겠죠. 사시는 의도를 가지고 정면을 바라볼 때 두 눈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 한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외사시라고 하고요. 또 안으로 들여왔다면 내사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사시의 다양한 형태는 전체 소아 중에 2 내지 3%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출생아 100명 중에 2~3명 정도가 사시가 보고되고 있다는 뜻이죠. 사시의 발생은 연령과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아주 어린 아기부터 또 이렇게 나이가 있는 성인층에도, 그리고 요새만 대두되는 병이 아니고 문헌에도 그림에도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모딜리아니, 이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에도 역사적으로 사시는 계속해서 그려져 오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된 병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고 있었겠죠. 사시의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사시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간다면 상사시도 있고, 또 성인도 있고 소아도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감별하셔야 될 게 외래 하루에 10명 보는 환자 중에 글쎄요 한두 명 정도는 이런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눈이 많이 몰려 보여요. 옆으로 볼 때는 전혀 까만 동자아이가 쏙 들어가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는 엄마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미간을 들고 보면 너무나도 예쁘고 똑바로 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인들, 그리고 아직 아이의 얼굴이 너무 어려서 틀을 잡지 못한 경우에 납작코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동양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이렇게 사시가 아닌데도 사시처럼 보이는 빈도가 꽤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이 필요하고요. 걱정이 되신다면 내원해 보시면 쉽게 고민이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성사시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전혀 보이지 않은 아이가 나이를 꽤 먹을 때까지 사시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늦게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오히려 눈이 몰려 보이는 9살, 8살짜리의 아이도 사실은 미간을 들고 이렇게 보면 눈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시라는 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알고 봐야 보이기도 하고 보고자 해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옛날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있기보다는 사시라는 건 진료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일선에서 오랜 동안 진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유병률이 한 2 내지 3% 되는 사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 나라에서의 유병률은 어떨까요? 2005년도 조금 된 결과이긴 합니다만 어린이집에서 검진을 통해서 일단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안과 진료를 의뢰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한안과학회 보고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병원을 내원하도록 의뢰된 환자의 7.4%, 거의 8%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사시가 있었다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통계를 보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2016년에 건강보험공단의 그 진료를 연령별로 얼마나 많이 받았나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 미만의 소아가 안과에 내원했을 때
다빈도 질환이 무엇일까 이런 통계가 있는데 결막염이나 다래끼, 난시, 각막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질환이기도 하고 사실은 시력 발육에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오늘의 주제이고 중환병이라 할 수 있는 사시가 생각외로 빈도상 아이들의 경우에 5번째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한 건 그렇게 진료를 받은 사시 환자들의 연령을 비교해 보니까 10대 이하인 아이들이 사시 환자, 진료 환자의 85%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 진료를 받고 사시 치료를 시작하고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10대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었다. 또한 수술을 하는 아이들의 나이도 사시 수술 환자 중 9세 이하가 90%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가 사시가 과연 근처에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사시가 소아연령에서 있을 수 있고 흔하기도 하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가 다 빠른 나이에 진료를 받기 시작하고 수술도 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유병률과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사시 과연 내 아이나 내 주위에 있다면 그러면 과연 어린아이인데 꼭 치료해야 할까요? 라는 걱정거리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래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시의 치료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사시 환자의 연령이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세 개의 치료 목적을 위해서 적합하다면 사시를 치료하고자 권유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이유죠. 기능적이라면 시력을 위해서입니다. 미용적 두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미용적, 성형적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리학적 이유입니다. 사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도 사시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환자에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시면 시력, 그렇죠. 기능적 이유라는 건 결국 시력 때문인데요. 안과의 모든 병들이 사실은 시력을 위해서 치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시력은 단순히 본다, 그리고 보는 것은 눈알, 안구에서만 해당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력은 오히려 눈에서 뭔가를 봤다는 광학적 정보를 전기 자극으로 이렇게 복잡한 뇌에 이르기까지 이런 경로와 회로를 거쳐서 뇌에서 그것을 정보로 인식을 하게 되는 비로소의 능력이 바로 시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눈에서 본다, 눈만 좋으면 좋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시력이 발육하기 위해서는 눈도 중요하고 눈에서부터 뇌까지 우리가 시회로로가 하는데 시회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뇌의 기능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발육이 가능한 어떤 연령, 인간의 성장상 그 중요한 연령에 이 시회로와 안구와 그리고 시피질이 모두 다 정상이어야만 바람직한 시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시가 바로 그 연령대에 그렇게 많다는 거죠. 시력은 출생 직후부터 아이들이 성인과 같은 시력을 갖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따라 또 아이의 발육 상태에 따라 더 정확히는 아까 말씀드린 뇌기능의 발달의 정도에 따라 이런 식의 경과를 밟으면서 성인 시력 1.0에 도달하는 걸 만 6 내지 7세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력의 발달 커브를 보시면 0세부터 2세까지가 엄청난 속도로 시력이 발육을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력 발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는 이때가 시력 발육의 아주 결정적 임계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또 뒤집어 말하면 바로 이때가 치료를 했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0세부터 2세까지의 시력 발육기를 거쳐서 그 이후에도 아이는 계속적으로 그러나 그 전 연령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시력을 계속 발육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내지 7세 정도가 되면 시력을 완성시키는 이런 발육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육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간단하게는 눈에 신경이나 망막이나 이런 구조적 이상은 전혀 없이 멀쩡해 보이는데 두 눈 또는 한눈의 시력이 연령에 비해서 나오지 않게 될 때 이것을 약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 보입니다. 안경을 안 끼면 잘 안 보여요. 이런 것과는 다르게 능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의 굉장히 중요한 질병 사태를 뜻하는 것이 약시입니다. 그런데 이 약시를 가져오는 가장 흔한 질환, 원인 질환이 바로 사시입니다. 사시 그 외에도 도수가 이상하거나 또 형태시 결핍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질환 중에는 백내장도 있고 안검하수라고 눈꺼풀이 떨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보기에 부적절한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그 원인으로 인하여 이 어린 나이에 아까의 그 말씀드린 시력 커브가 잘 되지 않아서 발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약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시는 전체 인구의 한 2 내지 5%, 그리고 학동기 아동만 해도 2%, 그러나 사시 환자에서는 12% 이상 되는 굉장한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능적 이유 때문에 사시를 소아 연령에서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통계가 여러 시청자분들께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주로 한국 통계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저희 실명예방재단에서 2011년도에 발표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의 현실상 우리의 아이들은 도대체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그 진단을 대개 처음 진단받는 것이 언제쯤 되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5 내지 10세와 5세 미만으로 나눠서 볼 때 반반이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반이나 이렇게 일찍 검사를 받는구나. 그 뜻이 아니고 시력 발육은 이미 8세면 끝나버리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는 아이들의 반 정도는 이미 그 시기가 꽤 늦은 때에 진단을 받는구나 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시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시가 거의 반, 부동시, 이거는 이제 도수가 문제가 있다. 뭐 짝눈, 도수가 심하다. 이상 도수, 이런 굴절률, 도수의 문제이니까 이거는 육안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수에 해당하는 정도가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사시를 가진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약시의 진단을 5세가 지나서 받는다라는 뜻이니까 얼마나 아이를 기르는 어른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사시의 조기 발견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약시가 발견되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물론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사시도 치료하고 백내장도 치료하고, 그리고 또 도수 이상한 이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경도 처방하고, 또 주위에서 이렇게 눈을 안대를 가리고 있는 아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처벌 치료, 가림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약시 치료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저희 소아안과가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약시의 의미가 단순히 안 보인다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불편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약시는 그 치료 시기를 지나면 결국은 평생, 그 이후에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평생 지속되는 영구적 장애이며,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으로는 물체 잡기나 뭐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운전, 읽기, 정확성 이런 것을 요구할 때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정확도나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피곤도도 많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아이들은 그 약시의 정도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한과 직업의 선택의 제한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시의 의미는 굉장히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행인 건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서 시력을 조금이라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그 사시 치료의 이유 중에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얼마나 사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그 자존감에 문제를 가지고 있나라는 연구들이 국내나 국외적으로 많습니다. 국내에서 보고된 거에서는 사시 환자들한테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해보니 사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사시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존감의 떨어짐이라든가, 자존감이 떨어짐이라든가, 그 가정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든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보고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한 5.3% 정도 이런 연관성을 보고한 바가 있고요. 또 본인에게 조금 큰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해서 물어봐도 역시 굉장히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다른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기가 어려웠고 피하고 싶었다라는 열등감을 아이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답변을 해줬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감과 자존감을 획득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성인 사시에 있어서 사시 치료를 연령이 지났다고 해도, 시력이 호전되는 효과가 없다고 해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시의 치료성에 대해서 목적과 중요성은 알았다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시아동의 도수 이상을 교정하는 안경을 처방하고, 그리고 가림 치료도 하고, 그리고 선택적인 경우에서 소수에서는 보톡스나 프리즘을 처방하여 사시 수술의 시기까지를 좀 더 연장시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시의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시의 많은 숫자가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시 참고 사진인데요. 귀여운 아기들인데 눈이 이렇게 몰려있는 아이가 안경을 끼게 되면 눈이 똑바로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반면에 이 아이들은 눈이 몰리거나 눈이 벌어진 아이들인데 수술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수술 의존형 사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사시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보호자분들이 입원 전날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데, 물론 디테일하게 수술 방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결막, 우리가 흰자위라고 말하는 부분을 열고 거기에서 근육을 찾아서 그래서 근육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근육의 어떤 무형적인 힘과 균형을 부여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전신마취로 시행하고, 협조가 되는 연령의 성인층이라면 부분마취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외래에서 여러 번의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려도 수술을 결정하시기 전날 꼭 하는 질문이 있으십니다. 사실 수술하기만 하면 되나요? 수술하면 완치되나요? 입원해 하면 다시는 안 하나요? 수술하면 병원에 이제 안 와도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그때 제가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사시는 안전하지만 결코 그 수술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시의 원인을 모르고 또 사시의 이유가 안구에 있지 않고 그거는 머릿속 어딘가에 있고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시 수술이란 다른 병처럼 완치, 치유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지금 굉장히 시각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발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그 조건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류의 수술이며, 당뇨나 고혈압처럼 그렇게 치료하면 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호전되고 편해질 수 있는, 그리고 사시는 그 편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력과 시기능의 호전을 기대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수술입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완치보다는 더 중요한, 우리가 사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리죠. 굉장히 복잡하고 두리뭉실한 얘기일 수 있지만 바로 이게 사시 수술에, 그리고 사시 치료에 끝까지 가는 저희 사시 전문의들의 이유입니다. 뇌를 고쳐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아이에게 뇌에 좋은 영향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질환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도대체 우리 아이 언제 빨리 서둘러서 안과에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안과학회에서는 이렇게 문항을 정리했습니다. 생후 3, 4개월에도 눈을 잘 부모와 마주치지 않을 때, 그리고 보셨을 때 눈동자 색깔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물론 눈위치가 이상하거나 아이가 뭘 쳐다볼 때 고개나 얼굴의 위치가 이상할 때,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보거나 눈을 너무나 부셔할 때, 아이의 출생력이나 집안 내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보통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찍 병원에 내원하셔서 소아안과 전문의를 만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시검사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시검사는 한 생후 4 내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눈을 마주치고 사시검사가 가능한 연령대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연령이 되어도 눈을 마주치는 것이 정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실 땐 언제나, 그리고 눈을 심하게 비비거나 눈부심이 너무 심하거나 눈을 너무 찡그리거나 옆으로 보거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소아안과에서는 아이의 연령이 어려서 검사를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말로 의사표현이 되지 않음을 걱정하시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외래에서 주로 이런 식의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고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는 햇볕에 눈부셔야 하는 것이 사시의 사인입니까? 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사시의 많은 아이들은 그 의미 있는 증상이 빛에 예민함, 눈부셔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눈부셔함은 사시만의 증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안과 영역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쉽고도 흔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눈부시면 사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하게 눈부셔 한다면 사시를 비롯한 시력 검진과 전반적인 발육 상태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그 좋은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몇 살에 사시를 치료할까요? 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선천성 사시라는 건 돌 이전부터 있는 사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력 발달의 0세부터 2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만날수록 의사가 뭔가를 권유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선택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일찍이 좋겠고요. 그러나 뭐 간헐성 외사시라든가 뭐 굉장히 융합력이 좋은 아주 적은 양의 외사시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사시라면 그러면 그거는 수술 결정을 빨리 내리실 필요도 없고 권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몇 살의 치료라는 뜻에서 수술적 치료이든 비수술적 치료이든 일단 일찍 내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경과 시술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그거는 그 사시의 타입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안경에 완전히 의존한 조절성 내사시라는 대표적인 사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도 원시가 물체를 선명히 보게 하기 위해서는 눈을 모아야만 되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 거리가 넓어짐에 길어짐에 따라서 눈을 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 사시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원시를 안경을 끼워줘서 보정하면 본인이 눈을 모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안경을 씌워야지 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외사시인 경우에는 안경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시의 치료의 방법, 선택은 의사가 마음대로 보호자의 원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두 가지 무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시도 시력이 나빠지는 건지요? 라는 질문이 계신데요. 사시가 시력이 나빠진다. 굉장히 그런 뜻의 질문이 아니라 그 어떤 타입의 사시냐에 따라 사시가 시력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시의 어떤 패턴에서는 그렇게 아주 심하게 생기기 초반부터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달에 문제를 주느냐, 줄 수도 있고 좀 덜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력 때문에 사시 검사를 일찍 받는 건 맞느냐,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나빠지느냐가 안경을 쓰나요? 라든가 안경 도수가 자꾸 올라가는데 그게 사시 수술을 안 해서인가요? 라는 뜻의 질문이시라면 그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시의 진행이라든가 안경을 착용하게 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히려 굴절 이상의 유전적 소양이 더 많고 사시가 있고 없고와 그 자체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성 사시가 있나요? 네. 사시의 원인을 잘 모르지만 사시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유전병의 어떤 한 가지 발현으로 사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사시가 유전이다 라는 뜻보다는 그 기본이 되는 유전적 질환의 유전이겠죠. 그리고 그 질환의 증상 발현 중에 사시가 굉장히 유의한 소견일 수 있습니다. 성인 사시를 따로 보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분과가 소아 안과와 사시 이런 식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사시는 아까 처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할머니도 있으실 수 있고요. 돌잡이 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성인 사시는 어떤 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식의 수술을 하느냐,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그리고 수술을 결정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저희 나라든 뭐 해외든 사시 전문의가 모두가 성인과 소아를 보고 있습니다. 사위와 사시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사위와 사시라는 거는 그 환자의 그 눈 위치의 비정상인 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라는 뜻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융합력이 좋은 아이들, 융합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위와 그 다음에 융합력이, 조절력이 떨어져서 사시가 눈 벌어짐이, 눈 몰림이 나타나는 것을 사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자발적 조절력, 융합력의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시가 눈 몰리는 거, 눈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사시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입니다. 사시 아까 사진 중에 있었는데요. 사시는 그 위치가 어딨냐에 따라 한 눈은 정면을 보고 있으나 나머지 눈이 위로 올라간다면 상사시, 안으로 몰린다면 내사시, 뭐 이런 식의 그 올라가는 편위라고 말하는데, 편위의 방향이 올라가느냐 벌어지느냐에 따라 사시를 더 세분하기도 하고요.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사시의 분류는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게 운동력이 다 좋으냐에 따라 마비성이 있느냐, 마비가 있지 않느냐, 뭐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상관없이,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양이냐, 어느 방향만 더 많느냐에 따라 또 뭐 분류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선천적이냐, 어떤 외상이나 질환 때문에 생겼냐에 따라 후천적이냐로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네.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보내신 분의 질문은 네. 6살에 1차 양쪽 눈 수술을 받았는데 재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시군요. 그런데 수술 후에 다른 네. 간헐외사시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간헐외사시가 이제
뭐 인구 종족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동양권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사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의 80% 정도는 간헐외사시라고 말해도 될 만큼 사시의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간헐외사시입니다. 간헐외사시는 어떤 상태냐? 눈이 바깥쪽으로 편의되기는 하나 조절력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시는 아니고 눈이 피곤하거나 멀리 보거나 딴 생각하거나 아이가 울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집중력이나 주시력이 떨어질 때 눈이 나가는 상태를 간헐성 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외사시는 눈이 하루 중에 일정한 컨디션에 간혹 나가는 사시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치료가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발하셨다고 고민하는 보호자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수술은 안전하지만 사실 완전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아이가 수술 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일정 기간 동안은 아주 매일 다르도록 아이가 크고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수술의 효과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약화되는 거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아이가 큼에 따라 원래 처음에 저희가 부여한 그 수술 효과 대비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하는 율이 얼마나 보고되고 있느냐 숫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수술 후 한 5년 정도까지 저희 외과가에서 통계를 낸다면 간헐외사시의 재발률은 한 25에서 30% 정도 숫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개 통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70에서 80%는 사실 한 번 수술로 아이들이 시력과 시기능을 좋게 유지하면서 모양도 유지하면서 잘 지내는 거지만 20, 30%의 아이들이 추가 수술을 받는다는 거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일 때는 처음 수술처럼 그렇게 수술 시기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아이가 지금 얼마나 융합력이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자주 사시가 다시 발현되느냐, 그리고 그 발현되는 사시로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어 하느냐, 눈이 피곤해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보호자와 아이와 심도 깊은 얘기를 해서 수술을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교정훈련이라고 하는 것들, 저희 나라에서는 교정훈련이라는 게 그 체계적으로 검안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광학적 훈련을 하죠. 의사들이 광학적으로 안경 처방을 하고 프리즘 처방을 하고 물론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정훈련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의 지도 아래 교정 훈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광학적인 그 보조 치료도 할 수 있고 이런 기간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도 그 대상이 된다면 재발될 간헐외사시는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재발의 가능성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건 역시 상담해 보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길병원에서 수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수술하고 13년이나 지나서 지금 성인이 되셨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여담이지만 제가 올해가 굉장히 저한테 어떻게 따져보니 오늘 이 촬영하러 오면서 따져보니까 2021년이 제가 사시진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길병원에서 진료를 한 지 2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수술한 아기들은 벌써 아기 엄마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 병원에서 그리고 한 분야만 계속 수술했던 진료했던 그런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네, 지금 현재 2살 때 수술한 환자가 40살이 되었는데 가끔 재발한 것 같이 눈이 돌아나가는데 수술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개 제가 외래에서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보면 그 가끔 나가는 빈도가 굉장히 적거나 또 뭐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떻게 되면 평생을 사시라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조금의 나감에 굉장히 예민하신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수술을 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수술을 하는 것이 나한테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냐는 거를 의사하고 정말 솔직하게 서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이 아니어도 안경이나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덜 피곤하고 덜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반면에 너무 가슴 아픈 건 왜 여태 이분이 수술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있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심한데 수술을 안 하고 평생 사시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을까 하는 분들도 연세가 지나서 오십니다. 뭐 자녀분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든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저는 열심히 희망적으로 수술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술의 심리적 긍정적 치료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면 재수술 못하나요? 아니고요. 나이가 많다고 이제 수술하기 늦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까 그 각자의 이유들에 따라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50대 중반에 갑자기 복시가 생기신 분이시군요. 프리즘 안경을 착용 중이신데 수술을 늦추면 계속 나빠질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글쎄요, 저 질문 하나만으로는 답변이 좀 그런데요. 갑자기 생긴 복시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개념의 사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년에서 복시가 갑자기 생겼고 그것의 이유가 뭔지를 찾는 것이 더 급하고요. 대개는 그 기질성, 대사성 질환이 있지 않나, 뇌질환은 없나, 이런 전신 체크업이 훨씬 더 중요한 연령이시고요. 그거를 거치고 경과를 보고 있고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프리즘 안경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즘 안경으로 무조건 생활하시기가 해결하기가 안 됐다, 그러면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춘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중년에서 갑자기 복시가 생겼다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시수술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정훈련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데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임상의가 얘기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요새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정 치료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저희라는 건 이제 임상의 안과 의사들입니다. 안과 전문인데요. 그 꼭 필요한 경우에 원리를 알고 그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거는 저희도 권하고요. 그리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안타깝게 많이 보죠. 효과가 없는데 예를 들면 침을 맞았다든가 뭐 계속 뭔가 운동을 한다고 하고 있었다든가 집에서 여기 봐라 저기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엄마가 했는데 왜 사시가 그대로냐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실효성도 없는데 너무 그쪽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계시고 노력과 시간과 돈과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왜 교정훈련을 안과에서 하지 않느냐, 그거는 여기서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식의 문제는 아니지만 무조건 나쁘다도 아니고 무조건 좋다도 아닙니다. 뭐 세상사가 다 똑같이 그렇겠지만 필요할 때는 하는 거고요. 필요 없다면 방법을 바꿔야죠.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진료보고 있었던 아기가 지금 해외에 있군요. 감사합니다. 오시면 외래에서 뵙죠. 일어나면 한쪽 눈만 돌아나가고 세수하면 괜찮아진다는 거죠. 아마 저게 지금 그 융합이 깨지고 있는 사위 또는 간헐성 사시인 거를 아마 묘사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간헐성 사시, 융합이 깨지는 건 언제냐 하면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오후 밤늦게 너무 피곤해서, 뭐 성인 같으면 너무 피곤하고 술을 마셨다든가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다든가 그럴 때 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융합력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작정하고 눈을 깜빡깜빡하면 당연히 똑바로 됩니다.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융합이 깨지고 융합이 있고 이런 식의 아마 상태를 얘기하시는 사시 또는 사위이신 것 같아요. 외래에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글쎄요, 제가 외래에서 만나보는 그 아이 보호자 엄마들의 마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맺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기회가 돼서 이렇게 진료실 밖에서 만나보게 돼서 사실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반갑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냥 막연히 고민하고 있거나 병원 문턱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사시 환자분들이나 소아안과 각종 질환, 시력 문제가 있는 아이를 기르고 계신 엄마가 계시다면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제가 또 우리들이 전부 다 그런 아이를 위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내원하셔서 질문하고 진료 받으시고 또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가지실 수 있었다면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또 저를 안다고 해주신 엄마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외래에서 수술장에서 지금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엄마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관심을 갖고 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안과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워보자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